안녕하세요. 야이로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화를 하기 전에 풍경 스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야이로아트를 구독하시는 분들 보셨을 때 스케치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유화를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스케치를 뜨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케치를 뜨는 요령이라든지 이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유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요. 또 설명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유화를 들어가기 전에 그 적합한 스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그 스케치를 토대로 다음 시간에 유화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 들어가는 이 연필은 사비 연필 준비하시고요. 또 여기에 이 종이 정도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중심에서 요 지면이 닿는 물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서 한 중간에서 이 정도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고 대충 위치, 바위, 그 다음에 돌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은 이 드로잉 스케치로 위치를 대충 잡아서 대략적으로 이 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전체적인 덩어리 부분을 잡는 거죠. 잡고 여기까지가 위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대중으로 봅니다. 보고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외곽적인 외형에 대해서 스케치가 다 되고 나서는 그때 그리면 되니까 그림자하고 같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죠. 구분을 해주고 여기도 대략적으로 잡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세하게 처음부터 막 그리는 게 아니고요. 위치에 대해서만 일단은 잡아줘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면서 여기 부분들 그냥 살짝만 잡고 자, 이 부분들도 여기도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무도 한 이쯤 해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뒤에 산도 보이죠? 산도 보이고 자,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 여기도 이건 지금 이제 드로잉 스케치라고 하는 거죠. 드로잉 스케치 들어가면서 여기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크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치 선정이에요. 다른 거는 못해도 이런 부분들은 딱 정리를 해주는 게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얘가
이 부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각도를 맞춰서 얘가 이 돌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습니다. 요게 이제 1차적인 스케치라고 보면 돼요. 1차적인 스케치. 그리고 뒤에도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돌에 의해서 빛도 받고 반영이 되는 것도 있죠. 자, 반영이 되면서 동시에 여기에 밑에 돌 부분도 그려봅니다. 물은 아무래도 밑에 투명성은 밑에 돌을 자세하게 얼마만큼 그리느냐에 따라서 선명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높이, 그 다음에 물의 깊이, 높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의 저 멀리 보여지는 1인칭 시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돌의 모양, 이렇게 보면은 앞에 있는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각도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이런 거를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돌이 밑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보면은 일단은 앞에 있는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필을 굴려서 여기에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같이 보고 이 돌을 그리면서 동시에 이 돌도 같이 그려줘요. 자, 물살도 잡아줘야 되겠죠. 스케치를 제대로 뜨지 않으면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이제 안 놓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거를 수채화를 하든 유화를 하든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스케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유화라고 해서 뭐 하다 보면 뭐 유화를 통해서 유화 스케치를 통해서 뭐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스케치를 하는 이유가 스케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더 꼼꼼하게 들어가면서 이 돌에 대한 형상도 알게 되고 위치도 알게 되고 이 흐름도 알게 되고, 이거를 파악을 하면은 2차적으로 우리가 유화를 할 때, 채색을 할 때 이해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부담이 좀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케치의 이 부분들은 보기가 좋아야 되고, 이 스케치의 외형적인 스케치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연필로도 가능하죠. 가능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한 번쯤은 이 스케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려야겠다. 물론 제 영상에, 오래된 영상에는 이 스케치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물의 흐름도 그리고 이제 이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걸 토대로 유화까지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그림자도 생기고, 자, 연필을 약간 이렇게 잡고 굴리세요. 한번 딱 진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진하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서 옆에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이 돌 옆에는 뭐가 있고 위에는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돌 위에 작은 돌이 있고 작은 돌 위에 또 작은 돌이 있죠. 그러면은 이 돌이 여기랑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돌과 돌 사이에 또 작은 돌이 있고요. 또 작은 돌 사이에 큰 돌이 받치고 있죠. 여기에 작은 돌 있고 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흐르니까 자, 이런 표시를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걸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유화를 할 때도 의존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자, 이게 물 흐름, 물빛, 그죠? 물빛 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사이에 돌. 자, 이렇게 그림자 부분도 잡아주고요. 자,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다음 영상에 유화를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스케치 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같이 하면은
나중에 이거 제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는, 이 이미지 자료는 제 그 밴드가 있어요. 야이로아트 밴드가 있으니까 그 밴드로 찾아서 오세요. 야이로아트 쳐서 찾아서 들어오면은 그게 우리 그 구독자님들 작품도 볼 수가 있고 또 같이 동참할 수가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스케치를 뜨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음대로 이거를 편집도 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꼭 똑같이 뭐 한다라는 것보다는 말이 되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끔만. 말이 되게끔 하시면 돼요. 약간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위치에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작은 돌도 보이고요. 하다 보면은 자, 여기에 돌이 있죠. 그쵸? 또 그 위에 앞에 돌이 있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자, 뒤에 큰 돌도 있고, 자, 요 사이에 중간에 또 큰 돌이 있고. 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조금씩 그려 나갑니다. 자, 이런 거는 좀 강하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물살에 맞춰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요 돌 사이에 또 돌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위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이제 멀리 보기 때문에 돌 모양도 조금씩 내려보는 거, 멀리 보이는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돌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 작은돌도 보이고, 여기에 돌이 있고 앞에 돌이 있고. 저도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집중을 하시고 이거를 의존을 해서 이제 그려 나가야 되니까. 자, 이거는 뭐 다 그려가지고 자세하게 해주면 좋죠. 어차피 여기다가 색상을 담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딱 눌러주고요. 딱 진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넓은 면으로 해서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도 돌이 있고, 저 위에 그래서 이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뒤쪽에 보여지는 돌도 보이고, 여기도 밑에
요런 거를 잘 해야 되죠. 요런 거는 포인트를 잡을 때 살려주면 훨씬 더 이뻐요. 이런 부분들은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요런 거는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한쪽에 돌도 이렇게 딱 진하게 들어갈 때는 이 그림자 부분까지 같이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림자 부분까지. 나중에 이 보통 보면 이제 스케치 부분에서 제대로 안 돼서 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잘 못 볼 때는 이 스케치라도 의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하는데 시간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다 잡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비치는 물결도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나중에는 어차피 덮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이 돌과 돌 사이에 그냥 돌만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공간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림자의 공간 형태. 자, 요게 요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죠. 분리를 해주고 다시 그림자도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이 그림자를 처음에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림자 부분부터 이제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늘부터. 그러면은 그늘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늘을 작업을 하고 나중에 밝은 거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스케치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그림자의 영역을 제대로 해주면 나중에 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연필을 이렇게 굴려서 짙은 느낌은 그림자 쪽이고 가는 쪽은 빛을 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연필을 굴려서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런 느낌들이죠. 표시만 해주면 돼요. 표시만 해주고 뒤쪽에 빛이 들어오는 또 이 나무의 뒤쪽에 있는 나무니까 숲이니까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과 차이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 돌 들어가는 자리, 자 요거는 뒤쪽에 있는 거하고의 딱 분리하는 부분들의 포인트니까 얘들은 살려주는 게 좋아요. 어느 부분에 또 살려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결국 그림에는 이제 설득력이 설득력.
이렇게 주면서 포인트. 여기는 물의 관계잖아요. 물하고 돌에 대한 관계니까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얘하고의 관계 정리. 물과 돌하고의 관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해줘야지만이 분리를 할 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멀리 보이는 것들은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포인트 잡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딱 포인트를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 어느 부분에 딱 집중을 하고 여기 하이라이트를 남기겠다. 요런 것도 좀 재밌는, 이렇게 딱 하면은 뒤에를 강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죠. 약속이고, 여기도 큰 돌이 뒤에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의 빛,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돼요. 빛 들어오는 거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나중에. 자, 아무튼 이렇게 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수채화 스케치를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연하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종이 위에 유화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가 조금 더 진행하기 쉽게끔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이거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를 토대로 유화를 하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스케치가 된 상태에서 유화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스케치 하는 법도 알려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 역시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스케치 하는 만큼의 이 채색을 올리는 만큼의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절대로 빛이 닿는 부분은 여기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그림을 포인트 잡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큰 면은 나중에 그냥 그리면 되는 거지만은 이렇게 빛을 받는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림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여기도 돌이 있으면 이 돌이 빛에 의해서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포인트 잡을 때 굉장히 이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 돌이 제대로 됐다면, 자, 밑에도 이걸 그리면서 같이 좀 가늘게 해서 큰 덩어리만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이 돌은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이 그림자에 의해서 이 돌에 의해서 밑에 그림자까지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돌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위에는 약하게 들어가더라도 밑에는 한번 포인트를 잡아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큰 거만 잡아주면 되죠. 큰 돌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밑에 그림자 부분이죠. 그림자 부분도 신경 쓰고. 그래서 이거는 돌이라든지 물 속에 있는 이 그림들은 스케치를 할 때부터 그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하실 때 이건 뭐였지 이건 뭐더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그리고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유화를 하실 때 그 다음에 또 손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좀 뭐 틀렸다 뭐 이렇게 해서 아쉬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물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돌도 돌의 모양은 뭐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왔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 돌의 빛 받는 부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서 분리.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나무가 있고요. 앞에 있는 나무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이 앞에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녀석들이 잡혀가거든요. 이렇게 잡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있고, 자, 이상한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뒤쪽에 있는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뒤에 있는 나무는 산은 자 이렇게 약하게 선을 잡아서 그리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뒤쪽에 언덕도 있고, 자, 이런 거죠. 나무도 다시 한번 잡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얘들은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짙게 잡아줍니다. 여기는 빛 받는 부분, 자, 여기에 이런 부분도 있죠. 여기 하늘이고 나머지는 얘들 뒤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얘는 여기서 오는 거고, 이 색상은 얘의 그늘 속에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노출이 돼서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자, 물이라는 특징을 잡기 위해서는 물론 밑에 있는 것도 잘 그려야 되겠지만은 색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로 그림자를 잡고 이 색깔로,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푸른 색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색깔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가 잠겨 있는 느낌하고 비치는 거하고 두 가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니까 얘를 강하게 한 번 잡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돌. 자, 여기는 쫙 멀리 보여지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유화로 들어갈 수 있는 스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화를 통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스케치를 이렇게 떠놓으시고 또 이 자료는 네, 그 밴드에 야유로 아트 밴드에 가입하셔서 보면은 영상과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면 예, 또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케치가 딱 된 상태에서 같이 이제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야이로 아트였습니다.